옛 생각에 기분 좋게 나간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자마자 들려오는 건 끝없는 자식 자랑과 비교였습니다. 누구는 성공했다며 치켜세우고 누구는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피곤하고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모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행동들 때문입니다. 다시 모였을 때 처음에 밝은 목소리와 손인사가 금세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웃음이 가볍게 오가다가도 어느 순간 공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한 자리가 순식간에 비교의 무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모임 전체의 기억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오래 가려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말은 짧고 뜻은 분명해야 합니다. 행동은 담백하고 배려는 넉넉해야 합니다. 동창 모임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이 현재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말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교를 불러오는 소재는 가볍게 접어두고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기준을 세우면 말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사람을 탓하기보다 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말은 줄이고 옮기는 남기는 원칙 하나만 붙잡아도 자리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났다는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리는 다음을 부릅니다. 다음을 부르는 자리가 결국 좋은 모임입니다.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의 분위기를 해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임에서 벌어지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관계의 지속 여부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돈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 공기는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금액과 브랜드와 등급 같은 단어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사람의 마음은 숫자에 묶입니다. 숫자가 마음을 묶으면 말끝이 딱딱해집니다.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과시하듯 올려놓거나 비싼 시계를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술값을 대신 내면서 큰 소리로 가격을 이야기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과 관련된 자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새로 이사한 집의 평수와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을 언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의 등급이나 먹고 있는 건강식품의 가격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비교 심리를 불러일으킵니다. 돈의 크기는 사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금액을 말하지 않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오늘 비용 이야기는 가볍게 정리하면 됩니다. 회비는 균등 분담이 원칙이고 특별히 대접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처리하면 됩니다. 계산은 빠르게 나누고 내역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로 산 물건의 성능과 가격보다 사용 경험에 소박한 편의만 짧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실용적인 정보 공유에 집중해 보세요. 좋은 마트의 위치나 할인 정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나 음식 레시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이고 싶을 땐 혜택 공유만 남기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를 모으는 팁이나 공공 할인 제도처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정보만 건네고 내 지출 규모는 접어둡니다. 금액과 브랜드와 한정판 같은 단어는 잠시 쉬게 합니다. 그 대신 편안하고 실용적인 말을 꺼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녀의 성취는 기쁘지만 모임에서는 칼끝처럼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대 합격, 대기업 취업, 좋은 대학 진학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성취를 언급하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아이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누구 아이는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누구 아이는 결혼을 언제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녀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힘들고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의 마음만 나눕니다. 자녀의 성격이나 건강, 취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타인의 자녀를 평가하지 않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할 때는 넓고 안전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필요해 보이면 자료만 조용히 건넵니다. 취업 정보는 지역 일자리 센터와 국가 포털 같은 공공 경로를 먼저 권합니다. 사교육과 금액과 학벌 같은 민감한 단어는 빼주세요. 모임에서 자녀 상담소를 열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한다면 짧게 말합니다. 자녀의 현재를 비교의 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랑이 아닌 감사의 느낌을 줍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나누는 느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자랑입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공개적인 과시는 누군가에게 빈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콩달콩한 부부 대화를 반복해서 들려주거나 배우자가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혼자 온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경험했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 자랑은 때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해준 음식 이야기, 함께 간 여행 이야기, 기념일에 받은 선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등장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은 집에서 충분히 하고 모임에서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말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말하고 싶다면 성격이나 배려 같은 보편적 미덕으로 가볍게 정리합니다. 덕분에 건강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지냅니다.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으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나이 들어서 성격 차이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현실적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를 동석시키는 문화가 있는 모임이라면 횟수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동석이 잦아지면 대화의 중심이 변하고 누군가에게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원 모임의 목적을 기준으로 조절합니다. 한 번은 반가움, 두 번은 예의, 세 번부터는 조심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이야기가 길어지려 하면 감사 표현 한 줄로 마무리하고 화제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옮깁니다. 네 번째는 험담과 뒷담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의 방향이 쉬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쉬운 쪽은 대개 남 이야기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동창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임의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남의 빈 곳을 메우는 말은 잠깐 달아도 오래 남습니다. 험담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면 대개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점차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고들고 결국에는 평가와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라고 시작해서 누구는 성격이 원래 그래 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오늘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일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이 시작되면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평가 대신 근황 묻기를 선택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아는 분 계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같은 문장으로 전환하면 좋습니다. 부정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단정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게요 하고 닫으면 됩니다. 험담을 피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을 기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 예전에 우리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성격이 급하셔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좋은 기억을 나누는 것이지 거짓으로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칭찬의 습관을 정착시킵니다. 칭찬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표정이 많이 편안하시네요. 목소리가 한층 밝으세요 같은 관찰형 표현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동시에 모임의 분위기도 밝게 만듭니다. 칭찬할 때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좋은 면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공유되면 해결책을 강요하지 말고 지원 경로만 안내합니다. 공공 상담 창구나 지역 복지번호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조용히 알려주고 판단은 상대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때도 개인적인 조언은 피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를 깨는 언행입니다. 과거 비하 드립과 큰 소리와 정치 논쟁은 자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학창시절 별명으로 놀리거나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해칩니다. 분위기를 깨는 언행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거 학창시절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의 실수나 부끄러운 기억을 들춰내는 것, 현재 시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것, 술을 강요하거나 분위기를 핑계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적 견해가 강해지기 쉽고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는 언제나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금지선을 미리 합의합니다. 정치와 종교와 거대한 사회 갈등은 테이블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과거 등수와 별명과 약점 놀림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때는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옛 추억만 이야기해요. 어려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술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합니다. 술은 속도를 조절하고 음주는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기, 권유받지 않기, 거절을 존중하기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질환이 있어서 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속 권하면 상대방은 큰 부담을 느낍니다. 목소리는 테이블 크기에 맞춥니다. 말끝을 올리지 않고 어미를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큰 소리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채팅방 공지처럼 간단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안부와 건강과 취미와 동네 이야기만 나눕니다. 규칙은 간단할수록 지켜집니다. 자리 배치는 섰고 대화 주제는 넓히고 체류 시간은 너무 길게 끌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을 만큼만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5가지를 피해가는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임의 성공은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모임 전에는 오늘의 목적을 짧게 마음에 새깁니다. 반가움을 나누고 안부를 확인하고 가볍게 웃고 헤어진다. 이 네 단어만 기억합니다. 준비물은 소소한 근황 한 줄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정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전 준비에는 마음의 준비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누구와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리에서는 말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상대의 말의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는 핵심만 간단히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충분히 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길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브랜드, 학벌, 직함, 등급 같은 단어가 떠오르면 비워둡니다. 이런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정이나 경험에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해 보세요. 편안하다, 고맙다, 재미있다, 건강하다 같은 단어들이 훨씬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대화가 막히면 날씨, 건강, 취미, 동네 행사 같은 안전 주제로 천천히 옮깁니다. 이런 주제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비교나 경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날씨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용한 대화 도구입니다. 계절의 변화, 건강관리, 외출 계획 등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은 짧게 하고 공유는 조심히 합니다.
요즘은 모임 때마다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SNS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공유할 때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 후에는 감사 메시지 한 줄을 남기고 개인 사정이 보였던 분께는 따로 안부를 전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단체 톡방에 간단한 감사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약속은 넘기지 말고 가볍게 제안합니다. 다음엔 더 가볍게 커피로 만나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다음 모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의 특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높은 모임은 뒷담화와 불평이 많아서 감정을 소모시키고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모임에 다녀오면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고 며칠 동안 그 기분이 지속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수면에도 영향을 주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만 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자식 자랑은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모임은 성공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갈등을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숨겨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대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문화 탐방, 강의 참석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모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나 나눔 활동은 사회적 연대감과 삶의 의미를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는 보람은 어떤 물질적 만족보다도 큽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를 주는 모임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산책 모임, 등산 모임,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배려, 기술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상대방 자존심을 지켜주어서 신뢰를 형성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험담 대신 긍정적인 말로 대화의 흐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인정하되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준비될 때 스스로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 좋은 관계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내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서 삶을 즐기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 5가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인이다. 비교를 부르는 말과 과시를 드러내는 몸짓과 남을 깎는 농담을 내려놓고 존중을 올려놓기. 이 원칙이 전부입니다. 모임은 성과를 발표하는 무대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은 문 밖에 두고 따뜻한 말만 들여보내면 됩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보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세워두면 말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계산은 담백하게 나누고 정보는 조용히 공유하고 사생활은 가볍게 존중합니다. 자랑이 올라오려 할 때는 감사 한 줄로 바꾸고 평가가 입술에 걸리면 응원 한 줄로 바꿉니다. 칭찬은 과장하지 않고 관찰처럼 말합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하시네요. 걷기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장에 힘이 있습니다. 자리는 길게 끌지 않고 여운만 남기고 마무리합니다. 떠날 때의 기분이 다음 만남을 정합니다. 떠나는 등의 온도가 따뜻하면 다음이 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돈 자랑을 정보 나눔으로 바꾸고 자식 자랑을 응원 메시지로 바꾸고 배우자 자랑을 고마움 한 줄로 바꾸고 험담을 칭찬으로 바꾸고 분위기를 깨는 언행을 침착한 태도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힘은 길지 않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과 조용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절제만으로도 자리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다음을 부릅니다. 다음을 부르는 모임이 오래가는 모임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체크리스트처럼 가볍게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전에는 목적을 떠올리고 모임 중에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모임 후에는 감사 한 줄을 남깁니다. 돈은 조용히 나누고 정보는 넓게 나누고 평가는 아예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건강을 먼저 묻습니다. 말이 막히면 미소로 채우고 분위기가 흔들리면 호흡으로 다잡습니다. 작은 절제가 큰 편안함을 만듭니다. 큰 편안함이 좋은 기억을 만듭니다. 좋은 기억이 다음을 부릅니다. 다음이 있으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노년의 날들이 든든해집니다. 동창 모임은 그 든든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지침을 천천히 익히면 어느 모임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는 늘 편안한 중심이 됩니다. 편안한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는 발걸음이 모임을 살립니다. 그렇게 오래가는 모임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편안한 말 한 줄, 따뜻한 눈빛 한 번으로 자리를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품격이 모임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